JR 연구회에서 온 오수영 요셉입니다. 예, 오늘 제가 데야르드 사르탱 시작사상 입문으로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 책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야르드 사르탱 신부님의 생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81년 5월에 프랑스 오베르니에서 출생하셨고요. 1899년에 예수에 입회해서 1911년에 신부가 되시기까지 신학, 지질학, 고생물학을 연구하셨고, 소르본 대학에서 포유류의 진화 연구로 자연과학 부분에 박사학위를 받고 파리 카톨릭 연구원의 지질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23년에 과학적 사명을 띠고 중국에 파견된 후에 20년 이상 지질학 및 고생물학의 연구와 탐험에 몰두하셔 1929년에는 북경 주구점의 북경 원인 발굴은 고고인력 분야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2차 대전 후 파리에 돌아오셔서 파리 과학연구원 국립중앙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콜레즈 드 프랑스의 교수로 초빙되기도 하셨습니다. 1951년에 인류학 연구기관인 뉴욕 웬느그랜 재단의 상임연구원으로 초청받고 1955년 별세하시기까지 거기서 연구와 집필을 하였습니다. 과학적 진화론을 신학에 도입하여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꾀하고 나아가 우주의 미래를 예시함으로써 현대 그리스도 신학계로부터 예언자적 신화자 또 신화적 인물로 추앙받고 계십니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이란 살아있는 것, 생명체의 연장이나 꽃인데 그 자연 속에서의 위치를 경험적, 귀납적으로 규정하고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주 속에서 그 비밀을 푸는 열쇠의 자리, 중심축, 극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참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우주를 이해한 것입니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척도해서 보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목적도 방황도 없이 술렁대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이나 해외 사정을 보시면은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볼 때 그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유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간 생성의 일대 장관을 같이 보러 가십시다. 그렇지, 이 얘기 순서는 첫 번째는 우주 안에서 생명의 위치와 의미, 두 번째는 생명권의 확산과 유인원의 분리, 세 번째는 인간의 출현 혹은 반성의 단계, 네 번째는 정신의 형성에서 정신권의 형성에서 확산의 사회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신권의 형성에서 압축의 사회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주 안에서의 생명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생명계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일반적 구조 속에서 생명의 위치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근데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생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질에 비해서 참으로 굉장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고 살아있지 않는 거.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현상이 예외냐 아니면 이 우주의 본질적인 현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큐리 부인이 라디움을 발견하고 그 라디움이 동위원소를 뽑으면서 라돈으로 바뀝니다.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라듐이 라돈으로 변한다는 거, 이게 예외냐 본질적인 현상이냐, 이걸 갖고서는 그랬는데 큐리 부인은 그걸 끝까지 규명을 해서 이게 본질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큐리 부인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특히 그 생명이란 우주의 세계의 우주적 특성이
특별한 조건을 만나 한껏 피어난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생명은 경험적으로 복잡화한 물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하고 물리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생물학은 대단히 크고 복잡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에 대해서 보면은 복잡에도 여러 가지 정도 형성인데 참된 복잡성과 거짓 복잡성이 있습니다. 거짓 복잡성은 단순한 집합, 기하학적으로 모아는 단순하게 복잡되는 것. 그러니까는 수정 같은 결정체 이런 거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어서 이건 복잡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참된 복잡성은 매 순간 구조적으로 완성된 형식의 폐쇄 집합, 조합, 어떤 시스템 되는 것. 그래서 보면은 원자나 분자, 세포, 무생동물들 이런 것들이 참된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이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지금 여기 소체와 곡선이라는 것을 그리셨습니다. 이 소체와 곡선에서 Y축은 이 크기, 무한소에서 무한대로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대개 한 100cm에서 200cm 정도 되니까 여기 한 10의 2승 정도에 있고요. 지구 반경이 5,000km니까 한 10의 7승. 그 다음에 은하계가 10의 22승 뭐 이렇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이러스가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한 13이나 14승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이건 크기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축은 복잡화 축인데요. 그 복잡화의 그 기본은 그러니까 원자, 그래서 10의 0승, 그러니까 원자 하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한 10의 2승이나 3승, 그 다음에 세포는 10의 12승, 한 수조 개가 모이게 되면은 세포가 되고 또 거기서 또 세포가 수조 개가 수전에 수십 조 개 모이면은 10의 27승 되면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생명화의 기점이고 B가 인간의 기점입니다. 이 소체화의 곡선은 우주적 시간 경과 속에서 이 다양한 소체들이 단계별로 형성되어 온 방식, 우주의 생성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는 이 해처럼 별들, 항성에서 지금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양에서는 수소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면서 많은 빛을 내죠. 그렇게 이러한 항성들, 별들은 원자를 만드는 생성하는 장소인데요. 원자는 기껏 해봤자 한 200개 이상 정도뿐이 더 안 되지만은 그래서 더 복잡해지지 않고 근데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되는 분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분자들이 모여서 되는 그 단백질, CO, CH, NH2기가 연합해서 여러 개의 사슬이 이름으로써 단백질을 이루는데 전 생명 단계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보적인 생명체인 바이러스는 1개 이상의 단백질, 박테리아는 100개 이상의 단백질이 모여서 이 분자로부터 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서 이제 여러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세 가지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해서 연력학 제2차 법칙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질서의 척도로부터 계속 무질서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공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진화는 되는 건 정돈된 상태, 질서 있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화를 통해서 의식으로 가는 진화, 이렇게 세 가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질서로 가고, 하나는 확산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질서로 가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복잡화에서 그러니까 진화설에 대해서 자동적인 자연 선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진화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형 진화설,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유신론적 진화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명권의 확산과 유인원의 분리입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한 생명의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의 그 기반이 되는 게 단세포 동물. 단세포 동물은 원식물, 엽록소에 의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원생물이 있고, 원동물은 원식물에 의존해서 사는 단세포 동물입니다. 이러한 단세포 동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세포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룹이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좀 더 발전해서 두 번째 절지 동물이라는데, 절지 동물은 그 골격이 그러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류 곤충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 그룹이 척추동물입니다. 골격이 주로 내부에 있는 것으로서 바다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땅 위의 사족 동물로 가는 이러한 데 세 가지인데, 너희들이 보면은 이런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 중심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절지동물, 척추동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분자의 단계를 넣으면은 복잡성을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더 복잡하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진화의 정도를 측정한 새로운 척도로서 그러니까 그 어떤 생물에서 그 정신적 진보와 특별히 연관된 부분, 신경 체계를 척도로 삼으면은 훨씬 더 이 복잡화, 또 생명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뇌와 기준, 신경 체계를 기준으로 정의할 때 첫 번째 하는 결과가 식물은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지동물은 척추동물의 신경세포 수에 비해서 대단히 작습니다. 두뇌의 과정은 척추동물을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보다는 절지동물이 더 생명화되어 있고, 절지동물보다는 척추동물이 더 생명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척추동물의 두뇌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류에서 보면은 뇌 자체가 작고 또 뇌 자체도 굉장히 일부에 속합니다. 그러나 파충류가 됐을 때는 그 뇌도 커지면서 대뇌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 견유, 개의 경우에서는 그 대뇌가 절반 이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주름이 잡히면서 그 표면적 계열이가 넓어집니다. 인류에 와서는 그 뇌도 굉장히 커지면서 대뇌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이러한 그 주름살이 많으면서 더 정신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서류에서 파충류, 포유류 해서 뇌에 뚜렷한 진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포유 동물이야말로 생명남의 선명한 화살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출현 혹은 반성의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간화, 그러니까 인간의 출현도 다른 그 모든 단계의 생명의 출현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물 집단이 활발한 분할을 통해서 많은 가지를 통해서 발생했는데, 이러한 일반 법칙에 따라서 인간도 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 사람과 집단, 그러니까 사람 유인원에 사람이 있는 게 대개 한 250만 년 전부터 됐다고 지금 있는데요. 제일 큰 그 인간 편협이 피테칸트로푸스 입입니다. 그래서 피테칸트로푸스 이렉투스가 250만 년, 그 다음에 중국 시난트로푸스, 이게 국경 원인입니다. 국경 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바의 피테칸트로푸스 로버스투스, 메간트로푸스, 중국 남부의 지간토피테쿠스, 그 다음에 자바의 호모솔로엔시스가 한 10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잎들은 한 23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 남쪽에 있었고, 여러분이 들으셨던 네안데르탈인이 4만 년 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4만 년 전부터 케냐 희망봉 나르바다에서 주먹도끼와 양면도끼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정신권의 형성, 확산의 사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권과 지구화는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유롭고 대단히
개인화 소체들이 정신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공생 후에 만들어 놓은 연합화입니다. 곤충, 개미, 꿀벌 같은 거에서 보면은 곤충의 사회화는 자기 가족의 한계인데 비해서 인간에서는 종족적 사회적 통합작용으로 세계 전체를 두는 새로운 피막, 정신권을 형성했습니다. 정신권은 전 지구 당의 총체로 6억 년 이상의 생명이 시작된 것부터 분야로 인해 생명권이 펼치는 단 하나의 엄청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권이 향상이 되는 데서 정신권은 이제 문명화로 하는데요. 토인비가 21개의 문명을 분석을 했는데 태동시킨 조건, 성장 미케니즘, 상호작용, 승계 리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토인비와 스팽클러는 인간의 사회적 진화는 동물학과 같은 방식으로 됐다. 옛날에는 유전이 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새 유전은 교육을 통한 초개인적 유전이 추가됐다. 그래서 부족, 국가, 제국, 현대 국가의 형성 등 동물종을 산출하는 메커니즘의 연장이다. 그래서 동물 집단에서는 해박 부족, 두뇌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뼈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힘들었지만은 이 정신권에서는 역사 어떤 이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추적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들도 생물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화와 사회화의 사이에 방을 헐어내고 보니까 수백이나 상이한 종족들이 발생, 이주, 상충, 대체들이 생명들의 가지치기와 같다. 그 다음에 진화가 정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 진화의 효과는 물질적인 정도는 복잡한 상태의 소체와 하드웨어는 물질적으로 정도되고 정신적인 정도는 내면화 신경체계 집중 현상으로서 우수한 경험들의 축적과 비교, 인간의 정신적 획득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 진화는 개인화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소체화의 과정이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면 내면화와 자유획득인데 인간은 스스로 종의 목적이나 우두머리가 되고 각자 자신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권 확장의 만기에 있는 개인들이 이기주의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 개인들은 상호 고립하면서 종의 감각은 최소화되고 전체와 대립해서 인권, 시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 19세기에는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 만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화의 거대한 세력이 지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정치권의 형성에서 압축의 사회화, 사실의 정황을 보면 인간의 억눌 수 없는 전체와 그 작용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발전된 사회란 사회 문제를 놓고 모든 사람이 각자 완전히 자주적이고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해 점점 유리한 도약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게 사회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화는 우리 각자의 개인 용도에 따라 쉽게 길들일 수 있기는커녕 일체화에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을 따라 존재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1단은 종족적 압축인데요. 우리 지구가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만점에 육박해서 점점 비좁은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저는 대전에 사는데 서울 올 때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화되고 있다는 거, 압축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고요. 두 번째는 의식, 과학, 행동, 방향 이 세 가지의 동시가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여기에선 우주적 본질을 띤 두 개의 곡선,
그 전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지구의 구형 형태로 폐쇄되어 있는 구형이고, 정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듯 초고속의 뭐 제트 비행기 등의 어떤 교통수단, 급속도로 확산된 통신수단, 인터넷, 뭐 그래서 인간관계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물은 압축하면은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3차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앞에 두고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해석은 수렴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도 지구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지구가 한 몸이라고 느낄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렴하는 세계인데 전체와의 소용돌이는 한때 왔다가 사라질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 운영의 영속적인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공장노동, 정치적 국유화가 취하는 강제노동 같은 분위기, 이러한 것 때문에 의식이 겨우 솟아오르는가 하면 하는 순간에 무의식의 재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하신 분이 상당히 낙관적이십니다. 물리적 사회적 압력은 결과적으로 인간 집단의 정신적 체온을 상승시켜서 이제는 생각을 가진 입자들이 모여서 집단화, 인류 다음에 인류로 진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파도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뭐 호모사피엔스 시작하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그 지구를 다 덮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극에서 적도까지 갔다가 적도에서 남반구로 가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것, 확장 국면에서 수축하는 국면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에서 대성당의 공룡처럼 닫힌 공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이 몰아가는 시공간적 공룡이 생명의 물길이 부딪혀 부서지고 결국 소모해버리는 막다른 공간이 아니다. 이 우주적 방출은 수련 과정에서 얻은 열정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위대한 힘을 자신으로 끌어모아 앞에 있는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라는 그러한 푸시입니다. 그래서 수렴 효과의 형태로는 가형 에너지의 증가와 연구할 때 증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점에 가까울수록 더 조이는 정신권은 그 정신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복사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발열을 그러니까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여유 에너지, 인간 활동의 물리적인 총량이 여유 에너지가 사회적인 상부상조와 기계로 마련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몸에서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자동기계 장치, 자율신경계가 없었다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창조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여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AI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아마 이제 이주교님이 자세히 말씀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더해가는 산업화는 적절히 유도하면 인간 집단의 수렴, 그래서 마련된 미사회의 힘의 강구를 탐구로 유도를 해야 된다. 탐구란 점점 더 좋은 생물학적 질서를 찾기 위한 암중모색인데요. 19세기 초까지 해도 학자는 취미와 꿈이 괴팍해서 고독한 존재였는데 오늘날 연구자들은 수백만 인데 방대한 유기적 체계를 구성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학회가 있고 학회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굉장히 유기적인 긴밀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체계는 집단 생명을 위한 필수 불가격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새로운 도약과 신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진화. 생명 이전에는 첫 복합체를 형성해서 우연만이 지배했는데 반성 단계에서는 많은 수를 조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개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암증보석의 사적 발명 시대에 의해서 종합적 판결 및 집단적 발명 시대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한층 더 고차원의 두뇌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고속의 교통수단, 급속도로 확산되는 통신수단에 의해서 집단적 두뇌화가 일어나는데, 집단적 두뇌화는 인간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각 개인의 두뇌를 보완하고 완성시킨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컴퓨터 같은 인공지능 장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1955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전에 초보적인 컴퓨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장치가 보완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그 다음에 IT, AI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완성시킨다는 그 인간이 뇌세포, 뉴런을 한 몇 %뿐이 쓰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쓰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뉴런을 육개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상한선,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화의 의미에서 인간화 과정의 수렴인데 인격화 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일정한 정도로 긴장하며 되섞여버리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며 인간 집단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합류,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각 그 악기가 자기 소리를 유지하면서 모여갖고 웅장한 심포니를 갖다가 연주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 몸이 그렇습니다. 인간 몸은 각 세포나 기관이 자기 고유의 작용을 유지하면서 모여서 인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면 생가는 물질이 생각을 통해서 정신권적인 반성적 오메가점으로 수렴한다. 지금 저희들이 수렴하는 걸 느끼는데 그 수렴이 결국 오메가점으로 수렴한다고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모험에 관한 최종적인 반성으로 성공 조건과 가능성, 우주가 일치적으로 몰리는 것이 분명한데 언젠가는 그것을 실제로 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은 죽음보다 불확실하다. 죽음은 확실한데 생명은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외적 조건은 시간, 식량, 인간적 여유인데 경작지 회수나 필수 금속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성공의 내적 조건은 전체를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함정들, 정치, 사회적 기여화, 행정적 폐쇄, 인구 과잉, 반도체, 슬기롭게 피할 솜씨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조직화된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메가점은 중심화 한계에 이른 우주의 한층 더 깊은 다른 중심 사이의 조점으로 간주됩니다. 진화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 수렴자,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진행하도록 힘을 주는 이로써 신이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오메가점은 그 조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가 돼서 물질계가 나왔고, 또 수십 개조의 원자가 모여서 세포가 나와서 생명계가 나왔습니다. 또 수십 개조의 세포가 모여서 인간이 돼서 정신계가 나왔고, 또 수십억 명의 인간이 모여서 인류가 돼서 오메가점이 돼서 신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느님이 세상을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고 계셨고 계속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진화의 화살촉, 즉 진화를 하느님과 같이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조자, 즉 일꾼입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만찬에서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이 아직 없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하여 인간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미소하지만 협조자, 일꾼으로 태어났다고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 저와 함께 인간 생성의 1대 장관을 보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상상하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